순열까지 했었지 우리가. 맞지? 904번을 풀어봤지. 904번. 어제 했었던 완전 순열과 관련이 있는 거지. 903번과 904번이 완전 순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 풀었어? 자, 잘 풀려? 손이 안 돼? 자, 그럼 같이 풀어보자 그러면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농구공을 A1부터 A5라고 쓰여진 가방에 각각 하나씩 넣는데 자, 가방을 배열해놓고 생각해보자. A1, A2, A3, A4, A5가 있어. 근데 2가 적힌 공은 여기다 넣었대. 그치? 근데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방법을 쓴 거야. 그러면 어떤 걸 나눠야 돼? 우리가 완전 순열 증명, 점화식을 증명했던 원리 그대로 푸는 거지 이게 결국. 봐봐. 2가 왔어요. 1번 공이 여기에 왔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누구야? 3명의 완전 순열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2가 여기 왔는데 1번 숫자가 여기에 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올 수 있는데 오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숫자 1을 뭐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야? 2 취급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못 오니까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결국 4명의 완전 수열이 같을까? 그럼 3명의 완전 수열은 뭐? 2가지. 4명의 완전 수열은 9가지. 4명까지는 외워놓자. 그래야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치고 나가지. 그 원주 수형도 그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 정도면 외워야 돼. 알겠지? 뭐였지? 빵 1, 2, 9 44까지 외워도 좋아. 혹시라도 5명의 완전 수열을 수형도를 그래서 풀라고 내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빵 1, 2, 9, 44. 알겠죠?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손 이해가요? 증명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런 904번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안 그러면 다 뭐가 다 때려야 돼. 수용변들이 그래서 하면 11개 나와. 근데 그걸 언제 그렇게 해?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나 빠뜨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수용 가다 보면. 우선 이제 가죠. 차근차근 풀면 실수를 안 하는데 시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 급하니까. 이 방법을 잘 알아둡니다. 순으로 넣어가자.
순열 조합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할게.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배열을 한대. 근데 상민이가 2명 있지 않잖아. 상민이 2명 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복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구슬이 1번 구슬도 100개 넘게 있고 2번 구슬도 100개 넘게 있고 막 넘게 있대 박스에. 숫자를 배열을 한대. 그럼 1, 1, 1, 3 뭐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배열할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중복을 허용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순열 조합이라는 이 두 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순열은 선택을 한 후에 배열을까지 한다. 배열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지 않아요? 선행하면서. 조합은 뭐야? 선택만 하는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이해가죠?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배열하는 것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확률과 통계에서 배웁니다.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져.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학통에서 사실상. 뭐 확률도 마찬가지로 결국 경우의 수의 싸움인 거니까.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R개를 선택 후에 뭐까지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배열하는 경우다. 그걸 우리는 기호로 퍼뮤테이션의 약자의 첫 글자인 P를 따서 NPR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까지 해가지. 자, 구슬이, 그러면 뭐 당구공이 1, 2, 3, 4, 5가 있다고 쳐볼게. 1번부터 5번까지 적힌 당구공이 있어. 저 당구공 중에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배열을 해보래. 5P3이라는 걸 한번 배열을 해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가 있어. 중학교 때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 한 개 뽑은 걸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은 3가지밖에 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이 숫자를 n 팩토리얼이 뭔지는 알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3, 2, 1을 약분시키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지. 3까지 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얘는 결국 뭐야? 5팩토리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얘는 2팩토리얼인데 2팩토리얼을 5 빼기 3팩토리얼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가?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 MPR이라는 기호를 M팩토리얼을 뭘로 나누? M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다라고 책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풀어 안 풀어 우리는? 풀지 않을 거야. 실제 계산할 때는 풀지 않는데 경우의 수를 풀 때는. 그런데 이 기호를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몇 번에 나와 여러분들? 우측이 없나? 여기 있네. 유형 16 같은 문제. 유형 16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정의를 좀 알아야 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돼. 당연히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풀만한데 이 숫자가 안 정해져 있으면 이 방법대로 풀기가 참 애매해지는 거지. 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더 헷갈릴 수 있어. 얘는 외우고 있어요. 알겠죠? MPR은 M 팩토리얼을 M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성질을 정리하면 MP1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고 MP2는 뭐가 되고? N 곱하기 M 빼기 1이 되는 거고 MP3은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실제로 구할 때 우리 저렇게 풀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럼 MPN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NPN은 뭐야?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배열하라면, 그쵸? 실제로 뭐가 돼야 돼? n 팩토리얼이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공식에 집어넣어 볼까? 공식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 빼기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나? 그럼 분모는 뭐가 돼? 0 팩토리얼이 되버리지. 그럼 실제로 계산한 n 팩토리얼과 우리가 이렇게 NPR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이 공식의 입장에서의 식이 같아져야 돼, 안 같아져야 돼? 그러니 0 팩토리얼을 뭘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1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지. 실제로 0 팩토리얼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식이 같다가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강제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 다음 NP0는 뭐가 될까 그러면? 실제로는 없잖아. 실제로는 없다고. 실제로는 없잖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뭐? 파란색. 이 공식 입장에서 쓰면 뭐가 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로써 정의를 NP0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호상에서 1로서 정의하는 것 뿐인 거야. 요거 조금 정리해놔야 돼. 많이 헷갈리죠, 이 부분. 이게 뭐 너희들이 헷갈리진 않을 거야. OP3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조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게. 여러분 책에 보면 R이 0인 경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에서는 실제 경우의 수에서는 R이 0인 경우 생각해 안 해. 하지 않아. 맞지? 실제에서는 책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야. 여기서 R의 조건은 1 이상 n 이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텐데 이 기호를 정의할 때는 R이 뭐 0부터 n까지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상에서는 R을 0을 정의를 하고 실제 경우 수의 입장에서는 0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 차이점.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정리해서 정리 좀 해봐. 이게 순열이다. 순열. NPR이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라는 걸 숙지를 해줘야 합니다. 유형 16에서 여러분들 934번과 934번 하나만 풀자. 934번은 한번 풀어. 잠깐만. 이거 C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책이, 미안해? 그렇죠. 좀 이따 할게. 여기까지 일단 수련을 정의한 거 이해가 가죠? 조합을 또 한번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둘을 동시에 배우고 나서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 식기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놈도 R은 1 이상 N 이하여야 돼요. N명 중에 N명보다 더 많은 놈을 뽑을 수는 없지, 그지? 0명을 뽑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지 않는 거지. 이 기호를 우리는 NC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만. 그때 NCR이라는 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라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즉, 5명이 있어. 3명을 뽑아서 배열을 하래. 그럼 배열하면 OP3인 거지, 얘들아. 근데 3명을 뽑기만 하래. 그럼 만약에 승원이랑 성민이랑 지우를 뽑았어. 배열하는 모든 경우들이 다 몇 가지로 보는 거야, 선택 입장에서는. 한 가지로 보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어떤 세 명을 뽑든 3팩토리얼이 중복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중복수로 나누는 거지. 이게 중복수, 중복수. 그러니까 R명을 뽑았을 때 그 R명의 자리 바꿈이 똑같이 순열의 입장에서는 중복이 일어난다. 아니, 조합의 입장에서. 순열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순열의 경우의 수를 중복수로 나눈다. 여기까지 가죠. 그럼 결국 얘를 표현해보면 이거잖아. MPR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M 팩토리얼 M 빼기 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을 곱한 놈으로 나눈 거지.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 성질이 이제 있겠지. NC는 뭐야? N이 되는 거고, NC는 뭐가 되느냐? N 곱하기 N 빼기 1을 2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 되는 거고, NC3은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순열의 경우를 중복수인 3팩으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이 규칙대로 우리는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갈 거야.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쵸? 우리는 실제 경우의 수. 순열도 요 느낌으로 갈 거야. 그치? 요 느낌, 요 느낌. 맞아요? 조합도 그 느낌에서, 순열의 느낌에서 중복수를 나눈다의 느낌으로 실제 계산할 때는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두 번째, 중요한 거. NC 제로도 결국 뭐로 정의될 수밖에 없어? 0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랑 똑같은 개념이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기호의 정의가 맞아 떨어지게 하려면 그쵸? 1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거고. NC에는 뭐야? N명 중에 N명을 선택하래. 얘는 한 가지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고 있지? NCR이 누구랑 같을까? 5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하나, 3명을 선택하나 똑같은 거. 그래서 NC, N 빼기 R로 같다. 실제로 여기에 넣어봐서 증명을 해도 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봐. 문제집에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니까. 근데 공식으로 증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경우의 수 입장에서 약간 직관력이 필요한 거잖아, 우리는. 맞아, 문제를 읽고. 5명 중에 2명을 뽑으나 3명을 뽑으나 그 선택까지 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왜? 2명을 뽑으면 3명이 남으니까. 매번 2명을 뽑는 방법이 달라지면 남는 3명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2명을 뽑는 방법이나 3명을 뽑는 방법이나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이거 증명해놔야 돼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순열 조합에서 얘를 크게 다루지는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 좀 한번 해줄게. 자, LCR이 뭐냐면 M 빼기, 즉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M 빼기 1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방법과 M 빼기 1명 중에서 R 빼기 1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합과 같다. 이거 본 적 있나? 자, 이거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봐. 얘는 나중에 확통해서 이항계수에서 등장. 알겠죠? 학통 이항계수 또는 이항정리 단원에서 저놈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이쪽으로 와봐. 적어볼게. 얘를 증명하는 걸 거야. N명 중에 특정 한 명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제 5명이 있잖아. 그 중에 특정 한 명 승원이가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승원이 한 명을 빼놓고 4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명 중에 2명을 뽑는 방법의 경우 수를 구할 텐데, 승원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 특정 한 명 기준으로 승원이를 빼놓고 나면 4명 중에 1명을 뽑은 거야. 4명 중에 1명을 뽑은 거야. 그리고 승원이가 들어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승원이는? 자,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승원아. 특정
특정 한 명이 승원이 너를 기준으로 너를 빼놓고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 승원이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럼 이 경우는 뭐야? 특정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인 거지. 그치? 특정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들 중에 특정 한 명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은 R-1명을 뽑은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를 써서 풀면 증명을 할 수 있어. 수식적으로.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짓이야. 알겠지?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지. 자, 한 명이 빠졌지? 승원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몇 명을 뽑았어? 2명을 다 뽑은 거야. 5명 중에. 그럼 승원이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2명을 뽑는 것 중에 승원이가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를 다 구한 거지? 그러면 특정 한 명 기준으로 포함, 불포함의 합은 N명이나 R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가 안 가. 이해됐어? 손님? 손님 이해갑니까? 정리해봐. 여기까지까지.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지? NCR과 MPR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 용어들에 대한 성질들을 정리한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얘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얘도 잘 알아둬야 되겠지? 1번은 당연한 거예요. 1번. MPR, NCR. 얘도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순간 R은 항상 NER을 쓸 수 있게 되는 거다. 기호에 대한 정리. 책에 있나? 이항기수 성질도 다 들어가 있어? 있네. 됐네. 그치? 그래서 NCR이 M-1CR 더하기 M-1CR 빼기 1이 크게 많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요즘 가르치지 않고 있긴 해요. 쌤이 있네. 다 정리됐나요? 자, 간단한 것들은 가볍게 언급을 하고 뒤에 어려운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건데, 유형 9를 보면 쉽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자, 906번 한번 읽어보자. 문제를. 4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7개의 의자에 앉히는 방법이 수야. 이게 순열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하라고 적혀있는 거 하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저는 헷갈려. 학생들. N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7개의 의자에 앉히는 방법. 이게 순열인 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니, 여러분? 상훈이 와닿아? 왜 그런 건지 상훈이 설명해봐. 왜 순열인지 설명해봐. 그냥 느낌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죽여버릴 거야? 서로 다른 의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4개를 선택한 거야? 선택해서 서로 다르니까 다시 승원이가 대답해봐.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봐. 4명의 학생이 같을 수도 없고 의자도 7개가 다르다고 하니까 일단 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4명을 안 치는데, 그러니까 4명도 골라야 되면 뭐라고?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그치? 상인 설명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만약에 정말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가 성민이한테 성민아 이게 왜 순열이야? 나 이해가 안 가. 설명 좀 해봐. 그랬어. 성민이 설명해봐 빨리. 정기가 친구야. 반말해도 돼. 정기라 빡대가리 정기라 이거 몰라? 설명해봐. 그치. 거의 99% 설명을 한 거지. 무슨 말인가? 사람이 A, B, C, D가 있으니까 배열을 해놓는 거야. 솔직히 얘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요런 느낌으로 빌빌 꼬아놓은 문제들을 이제 만나는 순간 학생들이 이게 수열이 맞나? 수열이 맞나? 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선배들은 항상 들고 와서 질문한다고. 선생님 이게 왜 수열이죠? 그러니까 답지에는 그냥 이런 형태들이 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7P, 3 끝내버려. 풀이가. 그럼 애들이 항상 들고 온다. 이게 왜 7P, 3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7P, 3일, 4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말들이 꼬여있을 때 문제들이 그게 수열인지를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 납득하는 논리가 이거야. 사람을 배열해놔. 고정을 해놓는 거야. 그럼 의자가 서로 다른 7개가 있다며. 그럼 의자 7개 중에 몇 개를 골라? 4개를 골라서 사람 밑에 의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죠. 의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을 고정해놓고. 사람이 구분이 되잖아, 지금. 승원이도 잘 설명을 한 거야. 사람이 구분이 되니까요.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직관적으로는 알아. 근데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쵸? 푸는 방식이 다 달라.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데, 선생님들처럼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가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럼 학생들도 풀이 방법이 다 다르겠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 선생님이 100날 풀어봐야 자기 풀이 방식이 다르면 안 봐. 학생들이.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야. 장단점이 있지. 자기만의 방식을, 기준을 정하는 건 좋아. 기준은 잡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자기가 채워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다고 이제 막 흔들리면 안 돼. A 선생님이 풀어줄 때 이렇게 풀었고 B 선생님이 이렇게 풀을 때 이렇게 풀었는데 뭐 그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고 그럼 자기도 기준이 안 잡히는 거야 매번. 그럼 풀 때마다 헷갈려. 어떨 때는 풀리는데 어떨 때는 이건 비슷한 유형인데 말만 바꾸니까 다른 문제처럼 보여.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자기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인 거야.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알겠죠? 기준이 명확해야 돼. 자기는 아는데. 그렇더라도 풀이 방식이 다른 풀이들을 만났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난 이렇게 풀었는데 답지가 다르게 풀어. 근데 그 답지의 풀이가 이해가 안 가잖아? 무조건 들고 가. 무조건 들고 오는 거야. 선생님, 전 이렇게 풀었는데 이 풀이 방식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까지가 극복이 돼야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 가서 너희까지 자. 알겠지? 이제 중복 들어간 순간 완전 복잡해진다고. 중복이냐 아니냐, 중복이냐 아니냐, 배열이냐 조합이냐. 알겠죠? 경우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 이게 이제 7 비슷한 거지. 서로 다른 자들이 7개 중. 이해가죠? 그게 깊은 뜻이 개인적 생각이야. 그 다음, 유형 10으로 가볼게. 이웃하는 수열이거든, 얘들아. 고1 과정은 솔직히 수능 고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쵸?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을 푸는 데 있어서 수상한 내용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지. 문제를 답을 내는 중간 과정에 쏙쏙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 순열 조합은 사실상 거의 수능 고민이라고 봐야 돼. 수능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확률과 통계가 수능을 봐. 순열 조합이 1학년 과정이니까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이냐 아니냐를 다 구분지어서 문제를 푸는데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의 수능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거든. 이웃 순열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 ABC 5명이 있어. 다섯 명을 배열할 거야. 첫 번째, A, B가 이웃입니다. 승원이
문제 풀어볼까? A가 이웃한데. 이웃하는 건 어떻게 푼다? 한 명 취급하는 거지. 그지? 첫 번째. 이웃하는 덩어리. 한 명 취급이라는 기준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이웃하는 덩어리들은 다 한 명 취급이야. 그 새끼들이 같이 붙어 다녀야 하니까. 그쵸? 두 번째 생각은 뭐야? 그 덩어리 안에서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배열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덩어리야. 그치? 그럼 두 명을 몇 명 취급해? 한 명 취급을 하여 몇 명을 배열하는 거야? 네 명을 배열한다고 생각하고 그 두 명의 자리 바꿈이 뭐? 2표 곱하는 거야. 기본적인 생각이. 맞아, 안 맞아? 두 번째. A, B, C가 이웃한데 그럼 세 명을 다 몇 명 취급하는 거야? 한 명 취급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는 건데 세 명의 자리 바꿈인 몇 팩? 3팩을 또 곱해줘야 되는 거지. A, B, C가 자리 바꿈.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 B 이웃하는 수준. 자, 마찬가지로 A, B, C, D, E가 있어. A와 B가 첫 번째 B 이웃합니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그치? 각자 풀어봐 빨리. 시간 줄게. 두 가지 방법이 안 떠오르면 자기 떠오르는 방법을 풀어봐. A, B가 B 이웃한다.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방법 6번이 보이네.